안녕하세요. 한 주는 잘 지내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10차시, 11차시 이렇게 됐네요. 우리 선생님들 이러닝이 조금 안 돼서 불편할 수 있는데, 어떻든 제가 이제 유튜브로 올려서 볼 수 있게끔 하고, 체크만, 거기다 유튜브 안에서 댓글을 달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노인복지론에서 이제, 우리 이제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치매라고 하면, 사실은 그전에는 노인들한테만 다가오는 두려움, 그런 어떤 병이었지만 요즘은 젊은 시대에도 중년에도 치매가 걸리는 경우가 좀 있죠. 치매라는 자체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굉장히 슬프다. 사실은 저는 슬프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그런 어떤 병인 것 같습니다. 치매 개념과 유형, 진단, 부양부담, 치료적 접근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치매의 개념과 유형에서 우리는 치매는 이제 인지장애증이죠. 그래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으로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되죠? 손상하고 파괴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이 인지 기능과 이해력이 감정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감퇴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서서히 뇌가 옛날의 기억이라든가 어떤 내가 추억에 대한 어떤 사랑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기억들도 상실하는 그런 이제 능력들이 상실하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이제 일상생활의 곤란을 초래할 정도로 기억 장애와 사고 장애가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노인이 되면은 이제 치매가 걸렸을 때 이제 문제가 되면 가족들을 몰라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대소변을 가려야 되는 그런 것조차도 이제 뇌에 어떤 상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치료가 안 되고 그리고 치매에 가족이 있으면 모든 가족들이 굉장히 다 슬프고 힘든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뇌가 이제 위축되고 손상되고 주의력, 기억력, 판단력, 공간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없어지고 또한 인지 기능 장애와 망상, 환각, 착각, 감정의 변화, 성격 이런 것, 뭔가가 갑자기 폭행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네, 갑자기 우울해서 어르신들이 죽는다라고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변수가 감정의 변화가 급격도로 이제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신 증상과 근육마비, 보행장애, 반사기능 이상, 연하곤란 이런 것들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겪는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비교 기준을 보면 치매는 건망증, 선망, 노인성 우울증 등과 오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편화된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세 가지의 비교 기준이 있죠. 첫째는 순간적인 기억장애나 장애의 유무를 따집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통찰력의 유무와 자신의 판단력이나 기억력을 스스로 깨닫는 정도죠. 세 번째는 기억장애나 판단력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조기 진단이 어려운 치매는 초기가 변화가 두드러지 않아요. 서서히 오기 때문에 처음에 병이 이게 있으면 이런 증상이 빨리 알려져서 우리가 치료하려면 너무 좋긴 한데 치매는 초기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발병이 신체적 상해나 중대한 사건, 경험 이후에 갑자기 발병되는 경우도 있죠. 치매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치매는 환자의 30%가 우울 증상을 보이므로 우울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을 겪는 증세구나 라고 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매 부분은 분류해서 보면은 가역성 치매입니다. 우울증, 약물, 알코올, 화학물질, 그 다음에 중독에 의한 정신과적 증상이나 전해질 불균형, 갑상선 질환, 뭐 비타민 결핍증, 뭐 감염성 뇌질환, 두부외상, 뇌수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치료와 회복이 가능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역성 치매는 우리가 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회복이 가능하다. 비가역성 치매는 뇌의 신경세포나 신경섬유가 파괴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죠? 손상되어서 유발된 알츠하이머, 피부병, 헌팅턴시병, 파킨슨병 이런 거 같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알츠하이머랑 파킨슨병 같은 거를 조금 많이 알고는 계실 겁니다. 이런 것 같이 치료와 회복이 불가능한 유형을 우리는 비가역성 치매라고 볼 수 있죠. 반가역성 치매는 다발성 뇌경색증과 같이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호전되거나 개선되는 유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역성 치매를 걸리면 굉장히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우리가 치매를 겪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치매 유형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10분, 15분 이상이 되면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10분 이상이 되면 중간에서 끊어지면 나머지 부분은 면대면 수업에서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알츠하이머의 치매는 뇌세포의 위축과 파괴로 이제 신경절의 신경반을 형성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경 전달 자극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가장 두드러진 증상이 인격의 변화입니다. 조용하고 얌전했던 사람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바뀌거나, 그리고 계속 울거나, 아니면 폭력적이었던 사람이 힘을 잃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혈관성 치매는 다발성 뇌경색증에서 이제 뇌혈관의 부분적인 순환의 장애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뇌출혈이나 아니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혈관이 뭔가 터지거나 이랬을 때에 그런 장애로 유발되는 유형으로 이제 가장 특징적인 증상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교수님도 갑자기 젊은데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쓰러지면서 뇌를 이제 조금 다쳤는데 병원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죽는다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마비가 되어서 인지가 이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치료받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서 다시 복귀를 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어르신들의 노인분들만 겪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현대에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든 치매를 아니면 뇌의 문제가 인지기능의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알코올성 치매는 비타민의 이제 티아민 그런 어떤 흡수를 방해하는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먹은 사람보다 치매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적인 과음이 치매를 일으키고 주 증상은 이제 기억장애, 이제 사지경련, 보행시로 지적 능력 저하 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외상후 치매는 뇌에 대한 일시적인 큰 자극이나 지속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뇌의 기능이 저하되는 겁니다. 권투 선수들이 막 권투를 하다가 한 대 탁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에 신경이 건드리면서 치매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사실은 권투 생활을 오래 하면은 수명이 되게 짧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외상성 뇌종으로 불리는 유형이고 정신 기능의 둔화, 반응의 이제 둔화, 감정의 둔화, 기억 장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로는 그 밖에 산소 결핍성의 염증성, 가성, 복합성 등의 원인으로 치매 증상을 보이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결핍의 유형은 심근경색이 일어났을 때에 일산화탄소의 중독으로 유발되고 하고요. 염증성은 두뇌에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치매 증상을 나타내는 유형입니다. 가상치매는 정신장애 증상과 유사하기도 하고 노인성 우울증으로 오진하기 쉽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치매가 초기에는 발견되기는 게 어렵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복합성 치매는 혈관성 유형과 알츠하이머 유형 두 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에 이제 듣는 과목 중에서 치매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 치매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강의는 저희가 토요일 날 만나서 우리 여러분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술 치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알려드릴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실습이기 때문에 준비만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